대표님이 이게 첫 창업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데이터 바우처 선정되실 때만 해도 청년 창업이었던 거죠? 네네, 예비 창업자 신분이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구매도 있고 가공도 있고 이런데 대표님은 첫 가공에서. 도전부터 가공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맞아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 계획서의 핵심은 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핵심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사업 계획서의 달인 엠마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깨끗하게 팝니다를 운영 중인 기어스 컴퍼니의 대표 백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실제로 뵙고 너무 젊으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네. 저는 연세가 좀 지긋하신가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네. 어쩌다가 이 아이템을 생각하시게 된 건지. 보통 건강기능식품이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건강과 관련된 좀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남녀노소 되게 많이 찾아주시고 계세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피부가 되게 안 좋았어요. 1, 2년 전쯤까지는 되게 안 좋았는데 이후에 이런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같은 걸 복용하면서 이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피부도 좀 좋아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께 좀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예 브랜드를 런칭하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연이랑 아연. 네, 오. 아연이랑 아니면 뭐 유산균 같은 거 유산균. 네, 그런 거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네. 아연 유산균 저도 좀 먹어봐야겠네요. 아, 네. 따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게 첫 창업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데이터 바우처 선정되실 때만 해도 청년 창업이셨던 거죠? 네네, 예비 창업자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비 창업자였다가 선정되신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지금 이제 하신 맞아요. 상태인 네. 거죠. 보통 사업 계획서 막 선정되고 이러면은 사업에 뭔가 경력도 있어야 되고 막 뭔가 경험도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심사를 하는 건 이 사업계획서를 위주로 심사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잘 작성이 된다면 예비 창업자에게도 기회가 있구나라는 걸 저도 좀 이번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분들한테 이 깨끗하게 팝니다가 좋은지, 어떤 분한테 좀 추천하고 싶으신지. 저희 깨끗하게 팝니다는 시니어분들이 좀 많이 반응을 해주고 계세요. 네네. 아무래도 공감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도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 건기식 시장을 보면 되게 허위 광고도 많고 그쵸. 과장 광고도 굉장히 네네. 심해요.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겠다라는 걸 느껴서 좀 가장 정직하게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좀 저희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보면은 되게 판매 자체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자격도 따로 따야 되고. 신고할 것도 많고. 맞아요. 네. 그 일반 식품 판매랑은 또 차원이 다른 네. 어려운 맞아요. 과정이 있는데 네. 그걸 또 해내시고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사실 처음에 창업을 시작을 한 건 한 2, 3년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교내에서 창업 지원 대회가 하나 열렸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완전히 다른 아이템이긴 하지만 제출을 하고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게 상을 받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획한 아이디어가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좀 그때 약간 기쁨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좀 남아 있어서 계속 창업을 도전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되게 저랑 경험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도 교내에서 하는 200만 원짜리 막 이런 되게 작은 그것도 큰 거예요. 그쵸. 네, 지금 대학생한테는 보면.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되고 나서 이게 되네? 그러면서부터 이 길로 맞네요. 들어온 것 네. 같아요. 사업계획서 작성도 많이 해보셨었나요? 그전에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이전에 네. 사실 한 10군데 정도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근데 모두 떨어졌고 그때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또 내 사업계획서가 어떤 게 문제일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우그로우를 우연히 접하게 됐죠. 됐습니다. 운명적으로. 네, 맞아요. 저희를 만나고 한 10번 떨어졌는데 그게 붙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 대단하신 게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구매도 있고 가공도 있고 이런데 가공 사업계획서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거든요. 더 쓰기가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 왕초보분들은 구매 쓰시고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AI 가공하셔라 안내를 드리는데 네. 대표님은 첫 가공해서. 도전부터 가공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하우그로우에서 피드백을 받고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하우그로우에서 네. 사업 계획서가 되게 잘 써진 것 같다. 이거 일반 말고 한번 가공을 넣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저희도 좀 불안하긴 했어요. 이거 어려운 건데 네네네.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봐주셨으니까 한번 넣어보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이 됐죠. 이때 사업명이 채소 농축의 카트리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MZ세대 채소 섭취 솔루션. 이렇게 당시에 채소 섭취로 방향성을 좀 정하셨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아이템이랑 약간의 변동이 지금 있는 거죠. 네, 살짝 피버팅을 했어요.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계획서에 쓴 거 그대로 안 되면은 이거 뭔가 불이익 있는 거 아니냐라던가 그렇게 해도 네. 되는 거냐 막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계획 쓴 대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절대 없죠. 네. 맞아요. 네. 피버팅의 과정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피버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컨설팅을 받고 나서 그 데이터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수정을 하면 훨씬 사업이 잘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피버팅을 결정을 했는데 이 지원 사업 특성상 아이템이 완전히 바뀌면 안 되지만 또 그 결을 둔 상태에서 살짝만 피버팅을 하면 좀 봐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완전히 바꾸지만 않는다면 피버팅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컨설팅은 이번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맞습니다. 저희 수요 기업으로 네네. 들어오셨었고 네. 거기서 지원받은 데이터 내용이었죠. 맞아요. 네. 네네. 좀 인상 깊었던 거 어떤 게 인상 깊었어요? 일단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 네네.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객관적이더라고요. 이 고객님들이 되게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걸 바탕으로 이 결론을 도출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해서 원래는 채소를 좀 중점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알고 보니 비타민, 영양제 쪽을 훨씬 수요가 높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오히려 사업 방향성을 좀 바꿀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피버팅을 한번 해보실 거네요. 네네.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어떻게 쓰면 선정이 되는 것 같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일단 사업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심사해 주시는 분들께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지원서를 봐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한눈에 드는 사업명일수록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사업명을 정할 때 가장 좀 시간을 많이 들였고 똑같은 아이템이더라도 단어를 바꿔가면서 조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썼다면 채소 섭취제였겠지만 그 섭취제 말고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서 조금 더 가능성도 높이고 좀 확장할 수 있게 작성을 한 게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되게 잘하신 게 이 시각적인 자료들을 중간중간 너무너무 잘 넣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네.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넣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시각적인 게 네. 보기에도 훨씬 편하잖아요. 네. 또 심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되게 피로하실 것 같아서 한 번에 들어오려면 글보다는 시각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통계라거나 그런 것들을 눈에 잘 띄게 좀 부각을 시켜서 시각화했습니다. 직접 다 이걸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다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좀 하실 줄 아시나 봐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뭘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 뭐 미리 캔버스라거나 미리 캔버스로 이 PPT, 정도로 네, 네. 나오나요? 나오더라고요. 오, 네. 미리 캔버스. 네, 아니면 뭐 PPT도 좀 이용하기도 했고 네네네네.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시각화, 도식화, 도표화 맞아요. 너무너무 강조하시죠.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대표님이 진짜 너무 이걸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비 창업자 같지 않아요? 보통 예비 창업자분들은 뭐가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아. 이걸 표현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네. 다 하우그로우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강조해 주시고 미리 찝어 주시니까 네네네네. 그걸 적용만 했을 뿐 아유.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좀 도움이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사업계획서라는 게 살면서 써볼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작성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완성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 쓰고 나면 이게 잘 쓴 건지 알기가 어려워요.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뭐 가족들은 객관성이 좀 없다 보니까 그렇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죠. 근데 거기서 수정하고 또 보완을 해서 더 완성도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하시기에 이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핵심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앞에서 문제를 확실히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저희도 최대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고 통계를 근거로 들어서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질 것 같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걸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더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문제를 어떤 걸로 보셨어요, 대표님? 네, 저희가 네. MZ세대의 채소 섭취량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확연히 낮아요. 거의 하루 권장량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라서 네네. 그 추세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 게 국민건강통계에서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최대한 부각을 시켜서 이 추세를 막지 않으면 국민 네네. 건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라는 걸 좀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 통계를 또 네. 자료로 갖고 오셨네요. 대표님 그럼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하나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네.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엠마쌤 인스타그램 강의도 저희가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것도 듣고 참고를 해서 좀 성장을 시키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인스타그램은 구독자분 한 2,000명 정도, 네. 유튜브도 한 1,000명 정도 네. 계셔서 열심히 건강 관련된 컨텐츠도 올리고 네. 또 저희 일상이라거나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런 좀 개인적인 컨텐츠도 올리면서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이 건강은 정오름이라는. 네, 유튜브는 네. 건강은 정오름 네. 입니다. 정오름이 같이 공동 창업하신 맞아요. 거죠? 저희 같이 네. 공동대표이신 분이 이제 좀 관리를 많이 하고 계셔서 아, 네네. 네. 대표님이 직접 나오셔도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직접 나오는 비중을 이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또, 네. 이렇게 딱 그 잘생긴 외모를 또 그건 또 어필해서. 처음 듣는데요. 네. 아니 근데 신뢰감이 딱 생기는 목소리예요. 아, 듣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네. 건강해질 것 같고. 맞아요. 아까 그 피부 얘기해 주신 것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런 개인적인 스토리텔링, 창업자의 스토리가 결국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내가 왜 창업을 하게 맞습니다. 됐는지를 네.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네, 직접 등장해야 또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네, 아마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보시려면은 채널 저희가 고정 링크 걸어둘 네. 테니까 가셔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데이터 바우처에 2023년도 거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네. 저희 하우로 서비스를 제공받으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컨설팅을 받고 나서 네.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피버팅을 할 수 있게 됐죠. 네네. 왜냐면 컨조인트 분석이 너무 객관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결과라면 저희도 좀 확신을 갖고 사업 방향성 자체를 바꿔도 되겠다 라고 해서 바꿨고 실제로 지금도 만족을 하고 있어요. 또 데이터를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친절하고 세심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되게 기억에 남는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시는지. 네,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특히 하울그로우가 챌린지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주시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기업이 없잖아요. 선정된 다음에도 또 되게 친절하고 세심하게 꼼꼼히 케어를 해주시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고 또 사업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강의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너무 나중에 좋으시고.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쪽에서 혹시 사업 계획서 강의 한번 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니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영상도 다 찍으신 거죠? 맞아요. 네네. 네, 녹화하시고. 네, 혼자서 찍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거 그냥 빈 강의실에서 최대한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뭘로 생각으로 찍으신 거예요? 핸드폰으로 찍으신 거예요? 그때 노트북으로 그냥 찍었어요. 노트북으로. 네. 아. 왜냐면 그때가 11번째 이게 도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좀 절치부심하기도 했고 했는데 다행히 딱 선정이 됐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업성이 있다는 거고 네. 우리가 어쨌든 희망을 본 거니까 맞아요. 이제부터 열심히 맞습니다. 달릴 일만 남았네요. 맞아요. 네. 네네. 기어스 컴퍼니가 추구하는 목표? 뭐가 있을까요? 네, 기어스 컴퍼니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좀 운영도 깨끗이 하고 또 제품도 투명하게 선정을 하고 또 기업 내부적으로도 깨끗하게 뭐 복지를 한다거나 문화를 좀 자리 잡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네네. 마주치는 분들이 그래 이 친구들 제품은 정말 믿고 구매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첫 공식적인 인터뷰였는데 네. 많이 떨렸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걸 좀 많은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하나도 안 떠시던데요? 속으로는 되게 떨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저희 브랜드를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열심히 또 한편으로는 겸손한 자세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되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다 너무- 고객님들이셔서. 그쵸. 정말 잘 되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1, 2년 뒤 기어스 컴퍼니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대표님 채널에도 가서 반갑게 또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